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영화 콘택트의 원작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가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호가 보내온 사진 속 지구를 보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먼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죠? 안 되겠죠. 네, 달에 갔던 우주인들 12명하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에 갔던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었죠. 네. 이번 지난주에 그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은 달이나 우주정거장보다 훨씬 먼 그 먼 곳에서 이 우주 탐사선들이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을 탐사하고 있는 메신저라는 그 탐사선하고 그다음에 그 더 멀리 가 있는 그 토성 옆에 있는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이 찍은 그런 사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카시니 같은 경우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부터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15km.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거의 한 10배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작은 점이지만 그래도 그 옆에 지구와 달이 같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 페일 블루 낫이라고 하는 아까 그 창백한 푸른 점, 네. 칼세건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그 보이저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예, 아마 태어나 씨가 훨씬 전에 출발한 거거든요. 네. 1977년에 출발해서 태양계의 거의 이제 끝을 날고 있는 그런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이 1990년대에 그 명왕성이라고 하는 태양계의 가장 멀리 있는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을 지날 때 거기서 이제 지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냈어요. 아주 희미한 푸른빛으로 지구가 보이는 걸 보고서 창백한 푸른 점이다라고 칼세건 박사가 표시한 건데요. 네. 자,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이 정말 큰 이 지구란 세계지만 조금만 벗어난다면 네.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이라도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거고, 그래서 비록 이 푸른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 지구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이게 전부인 세계이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죠. 아무튼 나사에서 이 카시니호하고 메신저호에서 보냈던 그런 이 지구의 사진을 공개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정말 광활한 우주에서는 지구는 한낱 미미한 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군이 밤하늘에 떠있는 목성과 금성을 중국군의 무인기로 착각해 반년 가까이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군은 작년 여름부터 북부 카슈미르 지역 라다크의 실질 통제선 일대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들이 출몰한다는 보초병의 보고를 받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행물체가 국경 지역을 염탐하는 중국군의 무인기라는 의심을 품고 6개월여간 비밀리에 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의뢰를 받은 인도 천체 물리학 연구소가 세계 최고도의 천체 망원경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이 비행물체는 목성과 금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황당한 소식입니다. 인도군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목성과 금성을 중국군의 무인기로 착각했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상당히 어이없어 보이죠? 네, 하지만 황당한데요. 실제로 밤하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별보다 100배 이상 밝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다 갑자기 보이면 UFO가 나타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그 당시 모 대통령께서 네. 아침에 조깅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나타났던 이 금성을 보신 거예요. 서울 하늘에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UFO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이 국가천문대에다가 비상을 건 거예요. 서울 하늘에 이 UFO가 나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직자가 급하게 연락하니까 자다 깬 그 당시에 이제 그쪽 책임자가 죄송합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군요. 예, 근데 그건 금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금성이 UFO로 착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인도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부터 우리 2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갑자기 안 보이던 금성이 새벽에 보이고, 그다음에 밤에 목성 같은 경우도 일반 별보다도 한 10배 이상 밝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보였다 말았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군이 정찰을 하다 보니까 밤하늘에 항상 밤에만 300차례 이상의 무인
밝은 무인 정찰기가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한 150차례 이상은 자기들이 군사 통제선을 넘었다는 거죠. 왜냐면 움직이니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익숙하고 천문학적인 정보를 안다면 괜찮은데 네. 엄청 밝은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네. 이게 정말 적기가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들어서 그쪽 이제 천문기관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목성과 금성이다. 웃지 못할 그 해프닝이죠. 그래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별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몰랐던 이 인도군이 상당히 큰 착각을 하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군들 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 있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를 눈앞에 둔 거대한 우주선이 보이시나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을 치솟는 이 우주선은 SLS. 우주 왕복선이 모두 퇴역한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이 SLS와 함께 다목적 유인 우주선 오리온도 우주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LS와 오리온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하늘로 치솟는 우주선 SLS. 이 우주선이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군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SLS. 뭐 이상한 용어 같죠? 네.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로켓이에요, 로켓.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그래서 이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장치, 결국은 로켓인 거거든요. 네. 그 1911년에 이제 그 우주 왕복선이 이제 퇴역을 하면서 이제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그러니까 사람을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한 70톤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무게의 그런 로켓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선을 실어서 우주로 보내는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현재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우주선을 저런 SLS 로켓에 실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우주로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SLS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로켓을 발사하는 거거든요. 네. 로켓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우주선이 결국은 이제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우주선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로 올라갔다가 로켓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우주를 돌고서 결국 지구로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그 SLS 로켓의 발사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SLS가 우주로 어떻게 발사가 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개발이 잘 돼가지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러한 우주 화물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하루는 점점 네모하고 있다. 정답은 길어지고.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참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아주 먼 옛날 공룡들이 살던 지구. 그 중생대의 지구는 하루가 2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하루가 아주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네, 여러분은 하루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정말 하루가 길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하루가 24시간이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의 길이를 정하는 건 천문학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하루, 달이 공전하는 시간이 한 달. 한 달. 예, 그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이 1년. 아. 예, 그렇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시간이 하루인데 이 지구의 자전이 달의 영향으로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돌아가는데 옆에서 달이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억 년 정도의 하루 정도씩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억 년 전이면 공룡이 살던 시대죠. 네. 그죠? 하루가 24시간 짧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룡이 살던 시대는 하루가 23시간이었어요. 아, 더 짧았네요. 그렇죠. 그 큰 덩치를 가지고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루가 1시간이 짧았다. 공룡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하루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십억 년이 지나서 지구가 거의 이제 태양이 종말이 올 쯤 되면은 하루가 한 달 가까이 돼요. 아. 그래서 하루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달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가 뭐 갑자기 뭐 24시간이 25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응?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시간의 소중함을 물론 이제 느려지니까 더 막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시간의 단위가 결정되는 것도 천체의 영향이고 지구의 시간은 달의 영향으로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하지만 달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사실 잘 알아봤는데요. 이태용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8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달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8월 7일이 이제 달이 없는 날이에요. 네. 음력으로는 초하루, 합삭이 되는 날인데 네. 이날이 또한 입추입니다. 하늘에선 드디어 가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달이 없는 밤, 별은 잘 보이겠는데 이 달이 없으니까 좀 재미는 없어요. 네. 근데 뭐 좀 볼거리가 없을까? 네. 이 8월 초순이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밤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게 해와 달을 빼고는 금성이라고 했죠. 네. 근데 금성은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금성만큼 밝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그렇군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요. 예, 네. 이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350km 정도 상공에 떠 있는데 네. 가까이 떠 있으니까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바퀴 정도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와, 밝다, UFO다 하는 게 쫙 빠르게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게 크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네. 금성만큼 엄청 밝은 일반 별보다도 100배 이상 밝은 그런 것이 한 5, 6분 동안 네. 하늘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쫙 긋는 모습이 보입니다. 8월 5, 6, 7 이 정도가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네. 8월 5일 같은 경우는 한 8시 한 50분 정도에 보여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는 이 높여놨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가 참 보기 좋을 때예요. 근데 이게 항상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8월 5, 6, 7 특히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옵니다. 그 한 8시 50분 정도 지나서 하늘에 와 밝다. 한 5, 6분 정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와 할 정도예요. 모르는 네. 사람들은 분명히 또 UFO 신고 들어옵니다. 8월 5, 6, 7일 날 하늘에서 저녁 하늘에서 엄청 밝은 게 지나간다. 근데 UFO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안 되겠네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고요. 한 5, 6분 정도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국제우주정거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꼭 8월 5, 6, 7일 날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보시고 혹시나 너무 밝다고 UFO로 착각하시고 신고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